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입니다. 리플이에요. 리플이 다소 많이 눌리고 있고 뭐 어제도 눌렸고 어제도 눌렸고 오늘 역시도 같이 지금 현재도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리플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들이 다 눌리고 있죠. 전반적으로 눌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제도 기다리던 좋은 소식도 들려왔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그대로 시장에 아직 영향을 덜 받고 있다. 그러면 언제쯤 다시 올라줄지 또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더 오늘 이 시간에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돈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를 받고 움직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정보 외에도 코인 파일을 하나 드립니다. 이것도 뭐 정보나 마찬가지겠지만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볼 수 있는 법이 쫙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적어 놨으니까 또 보시고 읽어 보시면서 어 시간 날 때 읽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또 물어봐 주시면 그것도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리플 보면요. 리플 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4,657 원을 찍었고요. 저가는 4,586 원입니다. 지금은 4,618 원, 0.75인데 다시 한번 더 끌어올려 주고 있고 지금은 또 어느 정도 또 소화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오늘은 1월 24일 그리고 지금 시간은 10시 43 분입니다. 제가 늘 오전마다 이렇게 브리핑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데 이것도 읽어보시면 좋아요. 들어오셔 가지고 매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죠, 이 정보방에서. 자, 이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리자면 비트코인에 대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게 나왔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오르느냐.'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오늘 이 시간에 잡아 드릴게요. 또 이 가상자산 실무그룹 신설을 명령 내리면서 전략적 비축자산과 또 가상화폐 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고요. 또 이런 내용이 미국의 가상자산 수도 역할을 하기 위한 발판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또 미국 대표 은행들이 있죠. 은행들은 가상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을 금융당국과 또 협력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게 친암호화폐 행정부 하에 보다 더 안정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고 또 지난 바이든 정부에서 SAV 121 이것을 폐지했죠. 그러니까 이 법안은 통과됐는데 이것을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이 거부권. 이 이런 결연이 이제는 트럼프가 다시 들고 나오면서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 시장은 어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리플의 최근 횡보 장세를 보여주는 부분에서 시장은 안정적인 숨 고르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비축자산이 앞으로 3 개월 내에 결정이 됩니다. 3 개월 내로 이제 비축자산을 비트코인만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비트코인 플러스 알트코인을 가져가는지 이런 것까지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 좋고 그래서 이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대감과 불안감 모든 것이 지금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다소 눌리고 있죠. 눌리고 있고 그런데 이 고래들은 움직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고래들은 왜 움직이느냐? 얘네들은 매집을 합니다. 예, 매집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매집이라는 것은 매수와는 틀려요. 매수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매수인데 매집은 뭐예요? 누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잡는 게 매집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런 게 매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래들은 매집을 진행하고 있고 당연히 시장은 좋아질 것을 알고 있죠. 행정명령 나왔어. 그리고 또 이제는 비축 자산을 어떤 것으로 가져가느냐. 비트코인만 가져가느냐 아니면 알트코인들도 지금 소문이 무성한 우리 리플 또 헤데라 등등 뭐 에이다도 나오고요. 솔라나도 나오고 등등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가느냐가 이제 3 개월 내로는 결정이 됩니다. 이 3 개월이 상당히 중요해졌죠. 이런 중요해졌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이런 부분을 대처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 수익은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어떤 비축 자산이 실질적으로 나올 것인가 하는 게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이 고래들도 이런 부분들 얘네들은 다시 한번 드리지만 지금은 저점 매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을 누르고 있고 특히 메이저를 많이 누르고 있죠. 메이저, 리플 상당히 많이 눌렀죠. 그리고 솔라나도 상당히 많이 눌렀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간다면 도지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눌렸다는 것은 이 고래들도 이런 부분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이 트럼프의 말 그리고 이제는 실무 그룹이 신설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지켜보시면 상당히 우리가 매매라는 데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또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이 뉴스를 보면 어 이 이걸 볼게요. 자 리플 CEO는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전략자산 비축을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갈링하우스가 이 발표 후에 말을 한 겁니다. 이 갈 "우리의 노력,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전략 자산 비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리플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리플이. 왜냐면 리플은 다른 코인과는 좀 달라요. 얘는 어 국가 간의 결제를 지금 집중적으로 이 공략을 하고 있죠. 이게 어떤 겁니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이것은 지금 트럼프의 정책과도 상당히 밀접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잡고 가느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이게 RLUSD 이것만 뜨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아니죠. 얘가 뜨면 수요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이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이 수수료. 이 수수료는 어떻게 충당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리플의 소각으로 이 소각으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리플의 가치가 같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과 리플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시점이고 이런 것을 지금 이 갈링하우스의 이런 말 지금 비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게 리플이 실제로 멀티 토큰의 준비금 도입을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게 비트코인 지지자들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설명까지 한 부분. 이렇게 지금은 계속적으로 이 시장은 아직까지도 혼돈세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상당히 지금 중요해졌고 지금 여기서 지금 채굴업체 나이엇 VP는 뭐라고 하냐면 자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 도입 최대 장애물이 리플이다."라고 말을 한 부분. 그러니까 리플이 왜 이러냐면 리플이 이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 반대를 하고 있었죠. 이런 부분이. 어 인프라에서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CBDC를 홍보하려는 기득권 때문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XRP에 투자하는 것은 반 비트코인 로비스트에게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부분. 또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미국의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가 대규모 거래 증가 추세 또 고래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고래들은 알고 있죠. 리플은 왜 어 이 스테이블코인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고래들이 주목하고 있고 기관이 들어오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 1대1 달러 연동은 다 같죠. 스테이블 코인 뭐 USDT도 있고 그 USDC도 있죠 1-2 위가. 근데 얘네들은 똑같은 달러 연동인데도 불구하고 담보가 없어요. 담보가 없이 가는데 우리 이 리플의 RLUSD는 담보가 일치합니다. 어떤 담보? 바로 미국 국채를 가져갑니다. 미국 국채를 가지고 이것도 상당한 어 이 리플의 전략이 통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유럽 내에서 USDT와 이런 부분을 폐지시킨답니다. 상패. 상패를 시키고 다시 이 RLUSD를 다시 이것을 이용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당연히 미국 국채를 가져가고 있는 리플을 사용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밀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커지고 그리고 미국입니다. 미국. 강대국이 움직이죠. 그러면 미국의 동맹 국가들은 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그러면 트럼프의 정책과도 같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비추자산 가져가는데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을 이것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서 리플의 완벽한 입맛에 맞다. 트럼프의 입맛에 맞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는 상당히 지금 주목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 지금 시장이 다소 눌리고 있고 이런 부분이 왜 눌리는지 고래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저점 매집을 계속적으로 하는지를 우리가 이것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보면 드디어 암호화폐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디지털 자산 비축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현재 이 시점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에서 디지털 자산 비축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도 지금 여기에 다 이 행정명령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인데스크가 보도를 했고 또 여기에 이런 행정명령이 이제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개발에 대한 기술과 규칙을 수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채굴자 또 밸리데이터 여기 활동하거나 또 합법적으로는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내용까지 담겨져 있고 또 이번 행정명령이 트럼프 정부 암호화폐 또 AI 차린 벤처 투자자 데이비드 sak스 있죠. 이런 주재하에 모든 여러 내각 관계자들 또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바로 CFTC입니다. 여기 다 모든 것이 합쳐져서 움직여요 이제. 그리고 백악관까지 같이 움직이니까 이런 그룹이 신설되면서 앞으로의 움직임이 시장한테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고 이런 명령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장의 눌림에도 한몫한 거죠. 비트코인 비축에 대한 내용이 이런 부분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대감으로 트럼프가 어 당선됐다가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비주가서 가져간다는 것으로. 근데 이런 부분이 없었지만 지금 제가 오전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 개월 내로 이 3 개월 내로 모든 것이 이제 비트코인과 함께 알트를 가져갈 건데 어떠한 알트를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이 다 논의가 되고 나면 이제 이것은 발표가 될 겁니다. 발표가 되면 시장은 상당한 급한 어 변화를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뉴스가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이것도 잡아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다소 눌립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있죠. 우리는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고 그리고 관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투자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지금은 그러면 매수 타이밍일까? 매도 타이밍일까? 관망일까?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관망입니다. 관망을 해야 돼요. 지금은 지켜보시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브레이크 라인을 딱 잡고 가는지를 알고 가야 됩니다. 지금 보면 다시 한번 더 4,600 원이 깨지면서 지금 여기를 다시 한번 더 테스트하고 지지 라인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어느 부분에서 멈출지를 이제는 볼 건데 지금은 다소 인제 깨졌기 때문에 쪼금 더 한 번 더 좀 휘청할 수 있죠, 어제처럼. 휘청했다가도 이 라인은 분명히 끌어올릴 가능성은 있고요.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했죠. 왜냐면 지금 이 파란 라인과 노란 라인 다 보이죠? 얘가 곧 만납니다. 곧 이제 거의 근접했고 이 근접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데드 크로스가 될지 골든 크로스가 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골든 크로스가 될 확률이 크고 지금 시장은 좋아지고 있죠.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기대감과 좀 말씀드렸지만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지만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우리는 베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그럼 올라가겠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데드 크로스 나와서 계속 시장이 눌리겠느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바닥을 어디에서 다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때부터 인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매수 타이밍. 왜냐면 모아가야 되기 때문에. 모아가야 된다는 얘기는 왜 모아가야 되느냐. 지금 리플레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소송의 종료를 기다리고 있죠. 소송 종료. 소송 종료는 곧 됩니다. 왜 될 수밖에 없냐. 폴 레키스가 오고 SEC 위원장이 새로운 위원장이 오죠. 오면 이 사람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다는 게 뭡니까? 사기성이 없는 코인들은 다 취소한다고 했어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리플은 법적으로 해방이 되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사실이고 그게 맞는 팩트입니다. 이것도 뉴스를 보면 지금 보면 뭡니까? 이 OIG가 리플 항소에 대해서 SEC가 처리하도록 강요할 것인가 하고 나왔습니다. 자 보면 이 최신의 엑스RP 뉴스 또 엑스RP 뉴스는요. SEC에 대해서 상충 혐의에 관한 또 OIG라고 하죠. OIG의 조사 결과 발표 후에 암호화폐 세계의 추측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부분 또 이런 부분이 리플 사건에 대해서 SEC의 현재 항소에 대해 접근 방식을 극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나왔고 이 OIG 조사가 SEC 이해 상충을 밝혔습니다. SEC 윤리적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OIG의 조사는 SEC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또 이런 혐의가 또 힘먼 아시죠? 빌 힘먼을 포함한 전직 SEC 관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8 년부터 논란이 됐던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 조사 OIG 결과가 리플이 항소의 부분에서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이라도 지금 이 항소 여부가 곧 해결이 되리라 보고 있고요. 지금 이 클립톤 오웬은 OIG 보고서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고 또 존 디튼이죠. 존 디튼이 이끄는 크립토로 여기에 암호화폐 규제의 책임성을 어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또 의회에 OIG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힘먼 보고서라고도 하죠, 이게. 이런 부분에서 SEC 조치가 불필요한 시장의 혼란을 야기했다 주장하고 또
SEC가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다른 암호화폐보다 선호한다 이런 비난까지 했어요. 또 이런 부분에서 투명성은 보다도 윤리적인 투명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걸 보고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 이 XRP 가격 추세는 SEC의 결정에 달려 있다까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당연히 이 항소가 철회가 되면 리플은요. 사상 최고치 3.55달러를 당연히 넘고 4달러, 5달러 이상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 있는 부분. 여기에 비트코인도 지금 계속적으로 순항을 하고 있고 오늘은 다소 좀 살짝은 눌리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힘듭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투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 중에 우리는 지금 현재는 관망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눌린다고 해서 매도하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리플만 내려온다면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리플 섹터가 내려오면. 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눌려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눌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 좋고 이런 부분에서 곧 시장은 회복을 합니다. 회복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행정명령도 발표했고 앞으로 비축 자산을 어떤 곳으로 가져가느냐까지 좀 논의가 되고 있는 현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우리가 잡고 간다면 큰 수익은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시점이다. 그리고 이런 저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제가 하나하나 잡아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를 받고 가셔라 말씀드리겠고요. 정보는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되는데 제가 먼저 잡아 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께 가장 먼저 들어오시면 바로 매매 관점에 이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또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 드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을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 비중을 왜 제일 중요하냐?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아니면 50만 원을 투자할 건데 그냥 내려오니까 그냥 올인한다. 그게 아니죠. 지금 보세요. 시장 어떻게 갑니까?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 눌림목이 나오면서 가죠. 그럼 이런 눌림목마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비중을 나눠 놨다면 잘 나눠 놨다면 이렇게 이런 눌림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나의 코인의 개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나의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무엇이 옵니까? 수익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거에 나눠진다라는 거. 구간도 마찬가지죠.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겁니다. 매수 매도 정말 잘해야죠. 정말 잘해야 되고 저점 매수해야 되고 또 고점 매도해야 됩니다. 이 부분까지도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린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거 어떻게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 영상 아래에 여기 링크가 있죠. 이렇게 이 링크를 눌러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됩니다. 이것은 다 무료라는 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가는 거 없어요. 금전 요구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